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그 조각가가 있어요. 조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윗상을 조각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러한 그 마블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다윗상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거를 이 다윗상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다윗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다 보니까 다윗상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야만 내가 상담자로서 온전한 상담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오셨나요? 가지고 오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각이라는 말씀에 각각. 누구나 다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전에 먼저 나의 일도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되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바라고 계신다.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내담자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담에서 그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상담의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상담의 효과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나는 포도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해서 왔는데 상담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너는 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담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죠. 왜냐면 나는 포도 먹으러 왔는데 상담자가 사과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가 필요 없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담자인 우리와 내담자인 사람과의 커넥트, 서로 관계를 형성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시작은, 이 관계 형성의 시작은 됐어요? 관계 형성의 시작은 어디냐?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될까요?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면 대화, 그렇죠.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대화가 통하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대화가 통하려면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 이거 됐습니다. 대화가 통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이 어떠한 니드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상담자 하는 목사님이나 상담자를 찾아올 때 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결국은 관계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은 시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담자가 가지고 원하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자기의 생각을 내담자에게 주려고 할 때 상담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포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상담자는 넌 사과 먹어야 돼. 그럼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딱 들어섰을 때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은 저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반드시 알아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은 형성이 안 된다.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1990년서부터 상담실을 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는 이유가 뭐냐면 강퇴라는 말은 얘기 나서요. 학교에서 얘를 강제로 퇴학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옆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애예요. 그렇게 저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어때요? 뭐 얼굴이 장동건같이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왜 왔을까라고 하는 게 얘의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얘는 학교를 옮기고 싶지 않다는 게 얘의 필요예요. 그러면 학교를 옮기고 싶지 않은 애를 옮기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의 생각을, 그의 문제를 알아야죠. 그렇죠. 필요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강전 시키려고 하는 학교는 전화 안 받아간다. 네. 학교는 무엇 때문에 얘를 전학시키려고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걸 모르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권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나요? 학교에 상담자가 있고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이 있고 세 번째는 학생부장이 있고 네 번째는 교감 선생님이 있고 다섯 번째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만나면 이 부모는 선생님들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양 부모가 다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모 대신 내가 학교에 가서 이유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담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 온 다음날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담임 선생님 만났더니 얘는 학생들 간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 부장님한테 찾아갔더니 얘는 여학생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교감 선생님한테 찾아갔더니 얘는 그 인터넷에서 성추행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강제로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갔더니 교장 선생님은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겼다. 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저에게 2달만 시간을 달라. 이게 이제 권위인데 내가 누구고 어떻게 공부했고 뭘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장 선생님이 생각을 좀 달리 한다. 제가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딱 2달만 시간을 드리는데 얘가 강전 가는 그 이유를 해결이 되면 그러면 강제 전학을 안 시키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듣고 2달 동안 상담을 했어요. 결국은 지금 그 전학은 안 가고 그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애로 변화된 거죠. 우리가 무턱대고 이 아이가 강제 전학 간다 그러면 이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비행을 안 저질까라고 상담자의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상담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아이, 이 부모가 왜 상담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상담은 굉장히 어렵게 된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쭉 알아가지고 만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결국은 왜 그 여학생들하고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러면 강정 당하는 애는 반드시 어떤 게 있냐면 이 아이의 현재 문제는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어디서 왔는가 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어디서 왔는가? 자,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처인 줄 아세요?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세요? 되게 엄마 아버지? 그쵸.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맞벌이 일을 해요. 일을 하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을 구걸하는 거죠. 그죠? 사랑을 구걸하는데 그냥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줘요? 지가 뭔가 해야지 사랑을 주죠.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인터넷 악플 다는 애들 있잖아요. 악플 다는 애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악플을 더 이상 못 달게 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얘 악플 다는 애들만 쫓아가가지고 너 더 이상 얘 괴롭히면 너는 학교에다가 너는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쳐준 아이가 여학생만 26명이에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하지. 키가 1m 85예요. 근데 이 부모의 직업이 외모를 중시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외모를 어떻게 했어요? 대학생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이 여학생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달려드는 여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아이여야 되는데 청소년 아이니까 이 아이를 여학생들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강제 전학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 동네 학교에서 전부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다 소문이 나요. 뭐 카톡, 뭐 이메일, 제가 SNS를 통해 다 소문이 나가지고 찍힌다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애들이 찍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서로 찍힌 아이들끼리 어떻게 해요? 또 만나게 돼요. 찍힌 아이들끼리 만나니까 그죠? 찍힌 아이들끼리 만나니까 그 대부분 그 만나는 여학생들은 또 어떤 여학생이냐면 맞벌이 부부라든 집의 딸이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족 아이든지 여하튼 그 부모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아이들이 또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구하려고 그 인터넷에서 어려움 당한 아이를 구해줬으나 그러나 구해준 게 고마워서 여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이것이 학교에 알려져가지고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아로 찍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키는 크고 잘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니까는 심장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긴장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이거를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정복하게 해요. 이 남자아이의 그 문제는 두 가지인데 여학생하고의 관계 또는
본인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러한 여학생이 누구인지를 배워야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운 후에 여학생과의 관계 체험, 그 체험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체험인지를 알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보,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만 그 아이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정확하게만 정해지면 이 의자를 좀 이렇게 옆으로 놓고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체험을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액티비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뭐 도구도 있고 도구 싸요. 또 비싸지 않는 도구인데 뭐 종이 한 장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지난주 오신 분도 안 계시고 이번 주 오신 분 안 계시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놓고선 대학원에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보니까 이 삼각형이 만약에 기차 바퀴가 삼각형의 모양이 있으면 기차 바퀴가 굴러갈 수 있을까요? 못 굴러가는 거지. 그죠? 우리 다못 굴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못 굴러가요? 밑에가 판판하고 왜 그랬는데 이게 굴러가기 너무 힘들죠. 그죠? 굴러가기가 좀 뭐가 각인하기 때문에 삼각형이니까 뭐가 나서 하는 거지. 그죠? 밀기 그건 이제 우리 어른들 얘기고 저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보면 별 얘기를 다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가게 안 만든다. 뭐 너무 세게 달리면 뭐 부상이 되니까 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삼각형 가지고 제가 달려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질문하니까 그런 기차 바퀴가 세모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그 아이는 깔아 뭉개야 된대. 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놈이래. 그래서 깔아 뭉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한테 제가 또 여쭤봤더니 수학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거 쉽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도 안 되죠. 이게 바퀴가.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평화에 또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인데 노벨 평화상을 한번 받으셨죠. 그 외에는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상도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발전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남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굉장히 노벨상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입장이 있죠. 근데 재밌는 게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학교가 시카고에 있어요. 시카고 대학인데 이 시카고 대학에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시카고 대학 졸업생 교수 다 합쳐가지고 몇 개를 받으면 68개를 받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나온 토론토 대학교도 13개를 받았는데 이 시카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상담 교육하는 걸 어떻게 해봤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가 수업 시간에 기차 바퀴가 세모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요? 그래. 깎아? 깎어? 네, 깎아서 상처가 쭉쭉 튀어나왔으니까 상처잖아 이게 양쪽에. 그걸 깎아 둥글게. 말도 안 돼. 깎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네, 깎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네, 맞아요. 깎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시카고 대가 이 바퀴가 굉장히 튼튼해진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면서 그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자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그거 안 돼, 깎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하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에다가 그거를 좀 하나 해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 좋은 바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동차에 보면 그 자동차 바퀴 휠에 보면요 삼각형이 많아요. 그만큼 그 바퀴의 무거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삼각형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를 내담자들은 원해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보면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이 아이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얘는 한 애는 굉장히 성격이 온화한데 얘는 너무너무 민감해요. 이러면서 어디서 얘기했는데 저 S대학병원에서 했대요. 여기 왜 왔냐 했더니 거기 남대가지고 또 찾아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딱 오면 뭘 원해요? 그들은 자기 자녀의 문제점만 지적질하는 부모예요. 근데 보통 상담실에서 보면 내담자들이 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둬요.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그 문제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유전적인 것에서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경적인 것에서 찾아요. 근데 이 유전과 환경적인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면 안 돼요. 문제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텝 아웃,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문제 바깥에, 즉 말하자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 외부의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걸 예를 들면 세계적인 물리학자이고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사람 몇 개 나라 말하냐면 55개국 나라 말이에요. 55개국. 근데 55개국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라고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발휘하고 죽는 건 몇 퍼센트냐? 약 7% 정도 된다. 55개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7% 정도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다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55개 나라 말을 하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7%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적겠죠? 그래도 우리 그냥 7%로 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93%가 어떻게 돼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내 아이가 문제가 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신의 아이는 당신 말처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내 아이는 문제가 심각한 애다라고 인정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되고 더 낙담하겠죠. 더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상처받고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둬요? 93%의 초점을 맞춰야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93%를 개발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7%가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93%에서 받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요소가 어디로 가요?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컵 있잖아요. 빈 컵. 빈 컵에 뭐가 들어있죠? 공기? 물? 공기가 들어있죠. 공기를 없애려면 쥐야! 이 공기를 없애기 아니라 쥐야! 없어. 공기 없으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요? 다른 물질을 다 그렇죠. 거기다가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물을 담으면 물 담은 만큼 공기가 공기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담하러 오는 애들 보면 참 기가 막힌 애들이 많아요. 정말. 근데 그 아이들 기가 막힌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해내면 되게 우리 앞에 보이는 학생들의 그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아이들은 오직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서 7% 정도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난 7%에 대해서 목숨 거는 거죠. 단점 느껴지죠. 예. 목숨을 걸어가지고 막 뭐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거를 자기를 돌봐야 돼요. 결국 뭐냐면 나를 돌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나가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변화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내가 변화된 간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하지. 그럴 때 뭐가 돼요? Depend on the God,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할 때 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고백할 때 스스로 그래야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트랜스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한 타임 끝나겠습니다. 하프 마시기.